안녕하세요. 자, 이제 6장 리더십입니다. 자, 리더십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다시피 이게 전통적 리더십 세 가지로 나뉘죠. 자질 이론, 그리고 행동 이론, 그리고 상황 이론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1번 보면 바람직한 리더십의 행동은 훈련을 통해 개발된다. 리더의 이 행동을 중시 여기는 것은 행동 이론이죠. 그래서 이 행동은 훈련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행동 이론이고, 업무의 환경 특성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지는 것은 상황 이론이죠. 리더십은 타고나야 한다. 자질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그 특성 이론이라고도 하고 그걸. 그다음에 리더십은 지도자와 추종자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은 변혁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변혁적 리더십을 얘기해요. 번지가 이제 구분했던 거리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이제 변혁적 리더십은 또 베스가 이제 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이제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했는데, 자, 그다음 관리 격자 이론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이 뭐냐? 자, A 사회복지관 관장은 직원 개인의 문제와 상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은 높네요. 근데 관장은 조직 내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서 공식, 비공식적 방식으로 직원들의 공동체의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데, 사회복지관 사업관리는, 즉 업무잖아요, 일. 즉 생산이죠. 서비스 제공 팀장에게 일임하고 있어요. 자신은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인간에 대한 관심만 있고 생산에 대한 관심, 즉 일에 대한 관심은 적어버리면, 없어버리면 뭐예요? 사람을 좋아하는 호인형이죠. 그래서 이 호인형은 컨트리 클럽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5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리더십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리더십 특성 이론은 행동 이론을 비판한 것이다. 아니죠. 행동 이론이 특성 이론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특성 이론 다음에 행동 이론, 행동 이론 다음에 상황 이론이니까 특성 이론, 즉 이걸 자질 이론이라고 하죠. 자질 이론을 비판하고 나온 것이 행동 이론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잘못됐고요. 자, 행동 이론 종류에는 상황 적합 이론, 경로 목표 이론,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이 있다. 일단은 상황 적합 이론과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하고, 이거는 지금 상황 이론에 해당됩니다. 여기.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과거까지 따져보면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 그 다음 이제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 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지문상 이렇게 보게 되면. 근데 거기 카리스마 리더십은 우리가 이제 카리스마 하면 이거 특성과 관련된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카리스마 리더십은 이게 처음에는 특성론적 관점이었지만 행동이론적 관점과 인식론적 차원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관리격자 이론에서는 중도형 리더십이 아니라 팀형 리더십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 리더십이죠. 미시간 연구에서는 미시적으로 사람을 중시여겨야 돼요. 그래서 구성원 중심 리더십이 직무 중심 리더십보다 효과적이다. 오하이 연구는 오하이 둘 다. 그죠? 그래서 종업원 주도가 직무 주도보다가 아니죠. 틀렸죠. 오하이오 연구에서는 이제 구조 주도와 이제 배려 행동이라고 하지만, 이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든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이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오하이오 연구에서는 구조 주도가 일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배려가 사람 중심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관리격자 이론. 리더의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생산과 인간, 인생, 관리격자 모형이죠? 맞아요. 자,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핵심적 리더의 유형과 상황 요소들을 다뤄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 이게 또 한번 7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 물론 이제 5회 때는 그냥 이론 명칭만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7회 때 한번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나왔어요. 이게 아직은.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고,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고, 여기가 1순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2순위. 얘는 지금 한 번 딸랑 나왔고, 이렇게 한 줄. 물론 이제 명칭은 나왔잖아요. 아까 3번에서. 자,
그다음 이제 특성 이론. 성공적 리더의 특성과 자질을 탐구한다. 그죠? 특성, 자질. 자, 그다음에 상황 이론. 리더십은 리더의 행동 유형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둘러싼 상황에 결정된다. 자, 근데 행동 이론. O, 하이 연구. 미시간 연구는 맞는데 호손 실험이 틀렸죠. 호손 실험은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이론에서 조직 이론에서 공부했던 것이고. 자, 그다음에 5번 옳은 것인데 상황 이론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즉 지도자의 행태와 자질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행위 이론, 행동 이론. 성공적인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틀렸죠? 이건 상황 이론으로 가져야하고 그렇게 되면 자, 관리격제 이론에서 중도형 또 틀렸죠? 중도형이 아니라 팀형. 자, 자질 이론에서 효과적인 리더는 인간 생산과 인간 행동 유형. 이건 관리격자 모형이죠? 행동 이론 중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높은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호소해서 추종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이죠. 거래적이 아니라 6번 옳지 않은 거. 자, 관리격자 이론은 조직원의 특성과 같은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죠. 이게 행동 이론이니까. 그죠? 여기 행동 이론에서는 IO와 OIO, 미시간, 그 다음에 관리격자. 그죠? 여기에 해당돼요. 상황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황 고려하는 건 이쪽으로 가져가고. 자, 특성 이론의 비판적 대안으로 행동 이론이 등장했다. 이번엔 제대로 나왔네요. 그죠? 얘에 대한 비판으로 얘가 나왔으니까. 그죠? 성김의 리더십은 힘과 권력에 의한 조직 지배를 지양이라고 했으니까 맞았죠? 자, 성김의 리더십이 18회 때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성김의 리더십이 18회 때 나왔어요. 자, 거래적 리더십은 교환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그죠? 교환, 거래, 조직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상황 이론은 과업 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 효과적이라고. 그죠? 과업 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 맞죠? 자, 7번. 옳은 것인데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모형은 자질 이론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 이론입니다.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모형에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형이 아니라 오히려 극단, 둘 다 높은 T형입니다.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모형에서는 구성원들의 성숙도, 그죠? 하급자의 성숙도, 그죠? 여기서는 이제 구성원의 성숙도라고 했지만 하급자의 성숙도. 그래서 하급자의 성숙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의지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죠? 그거. 자, 그 다음 이제 퀸의 경쟁가치 리더십 모형은 행동이론의 대표적 모형이다. 통합적 관점의 리더십 유형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제가 5번은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이제 거기에 조직 환경 변화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달라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퀸의 이론을 상황 이론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건 우리 이건 이제 전통적 리더십의 상황 이론과 다르게 우리 이제 현대 리더십 모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황 이론에 의하면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 효과죠. 그죠? 행동 이론에서는 컨트리 클럽형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일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것은 컨트리 클럽형이 아니라 즉 호인형이 아니라 팀형입니다. 이 팀형 가지고 자꾸 장난쳤잖아요. 보면. 자, 3번. 행동 이론에서 과업형은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는 게 과업형이죠. 서번트 리더십 21회 때 나왔네요. 서번트 리더십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지금 21회 때 나온 거예요. 성김의 리더십이라고 하지 않고 이번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 조직관리에 적합한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니까요. 여기가. 그 다음 이제 말 그대로 성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생산성 측면에서 서번트 리더십은 자발적 행동의 정도를 중시 여깁니다. 이렇게 지금 4번, 5번이 서번트 리더십 문장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 9번. 일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강하나 직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경우에 허쉬와 블렌차드. 그러니까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경우죠.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시형. 그죠? 제시형이 답이죠. 그 다음에 설득형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자, 그 다음에 10번. 입시 성적은 뛰어나나 잦은 지각을, 입사 성적은, 자, 입사 성적입니다. 입사 성적은 뛰어나나 잦은 지각을 한다. 그러면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참여시켜야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 다른 직원들보다 늦게까지 남아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돼요. 그러니까 의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멘토를 연결해 줘야 돼요. 즉 설득해야 돼요. 멘토를 연결해서 일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제시해 줘야죠. 자,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하기 좋아하고 이에 대한 실행 능력이 뛰어나나 주의 평판이 뛰어난 직원에게, 그러니까 새로운 기획안 작성도 좋아하고 실행 능력도 뛰어나요.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업무량을 늘려주면 안 돼요. 그냥 맡겨버려야지. 그죠? 신입 직원이 들어오고 직원 이동이 많을 때 워크숍을 실시하면 좋지 않죠? 워크숍 실시는 또 나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자, 근무 성과가 낮고 직원들과 잦은 갈등을 일으키는 직원에게, 아까 지금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까 3번과 같은 경우에 이제 재량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 그죠? 맡겨버려야 하고. 그다음에 근무 성과가 또 낮아요. 능력도 없어요. 직원들과 잦은 갈등을 일으켜요. 의지도 없어요. 이건 지시야죠, 지시. 자, 11번. 신입사회복지기관장이 직원들의 업무 능력,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결과 직원들의 직무 수행 능력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능력은 있다는 거죠. 직원들은 대체로 조직 발전을 바라고 있으나 솔선수범하여 하려는 의지는 매우 약해요.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다. 그럼 참여형이죠. 자, 12번. 허쉬와 블렌차드에서 계속 나온 건데, 참여적 리더십 스타일을 선호한다.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서 그렇지 않죠? 상황에 맞는 리더십인데, 참여의 경우에는 이제 의지는 자,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경우, 이제 허쉬와 블렌차드에서는 이제 참여적 리더십을 이미 이제 해당되었었죠. 자,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이론의 대표적이다.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모형은 이제 행동 이론이죠. 자, 효과적인 리더십을 개인의 상황이나 행동적 특성으로 설명한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개인적 상황이나 행동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이 상황 이론에서 이제 하급자의 성숙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급자의 성숙도가 그것이 상황이에요. 상황. 여기서 말하는 경쟁가치 리더십도 특정한 리더십 스타일의 선택을 강조하므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죠? 리더는 팔로워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 행동을 변화시켜 나간다. 그죠? 여기서는 팔로워라고 했고, 아까 이제 구성원의 성숙도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5번이 맞고요. 다음에 설명하는 리더십 이론은 리더의 지위 정도, 즉 직위 정도, 그 다음에 직원과의 관계, 그 다음에 과업의 구조화. 이게 뭐예요? 상황의 호의성을 결정하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 문장이에요, 그게. 16회 때 나왔네. 그 문장 하나가. 직원의 성숙도, 걔는 허쉬와 블렌차드의 이제 상황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 한 조직에서 성공하는 리더가 타 조직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 이제 최근의 리더십 이론이에요. 그죠? 이제 전통적, 얘는 전통적 리더십. 전통적 리더십. 여기는 이제 최근의 리더십. 이렇게.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자, 새로운 비전 제시, 지적 자극, 조직 문화 창출을 지향한다. 맞죠?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구성원의 높은 헌신을 가능하게 한다. 거래니까. 일한 만큼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도 받는 만큼 일하는. 거래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금전적 보상을 주면 구성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래서 그건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되고, 조직 목표 중 개인의 사적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도 자, 이것도 이제 거래적 리더십과 이제 관련되어 있죠. 사적인 이익. 근데 기억이 이제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걸 모두 고른 거. 자, 구성원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하는 것은 이게 20회 때 나왔네요. 그죠? 20회 때. 여기서 20회 때 나왔어요. 섬김의 리더십이겠죠. 구성원들의 상벌 체계를 강조하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말 들으면 보상, 말 안 들으면 처벌. 자, 구성원들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 변혁적 리더십. 디귿이 맞죠? 자, 그다음에 3번. 옳은 것인데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의 변화를 필요로 하죠.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혁신은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입니다. 조직 혁신. 그래서 이제 2번 맞고, 사회환경 변화와 조직 혁신은 관련이 있어요. 조직 내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변화를 추진할 때 혁신이 성공. 그 내부 환경 상황 고려를 해야죠.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보다는 개인의 사적 이익. 여기 또 나오잖아요. 사적 이익. 아까 사적 이익 어디 있었죠? 1번에 있었죠. 변혁이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 그죠? 자, 다음 4번. 경쟁가치 모델의 리더십 유형에서 요구되는 사회복지 조직의 리더의 특성. 매부지향적이며 유연성을 가진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경쟁가치 리더십에서는 여기가 내부지향, 여기가 외부지향. 그죠? 여기가 유연, 여기가 통제. 즉 통제는 직권, 그 다음에 유연은 분권. 그러면 사회복지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사회복지는 통제보다는 분권입니다. 내부보다는 외부지향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 그래서 이제 그거 1번이 답이고요. 높은 도덕적 가치를 구성원에게 요구한다. 이건 이제 그 변혁적 리더십에서 여기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또는 나머지는 다 틀린 문장들입니다. 그다음에 5번 보면 리더십에 관한 이론과 설명이 옳게 연결된 거 모두 그런 거. 자, 행동이론. 관계지향적 리더십과 직무지향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제 행동이론은 사람 중심이냐 업무 중심이냐니까 관계가 사람이고 직무가 업무니까 맞는 거예요. 자, 경쟁가치 리더십 이론은 조직 구성원의 성숙에 따라 리더는 관리 행동을 맞춰. 조직 구성원의 성숙 뭐예요?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이론이죠. 경쟁가치 리더십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 리더의 개혁적 변화가 지향적 모습과 비전 제시가 조직 구성원의 높은 수준의 동의. 이건 맞죠, 그건? 자, 구성원은 성장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초점을 둔다. 뭐예요? 섬김의 리더십이네요. 이게 또 나왔어요. 14회 때. 그죠? 섬김의 리더십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기억자 이론에 의하면 1.9가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니라 9.9죠. 팀. 그죠? 피들러 상황이론에 의하면 피들러 상황이론이 아까 나왔었는데 한 줄. 언제 나왔습니까? 아까 16회 때 나왔어요. 아까 먼저. 16회 때 나와 17회 때 연달아 나와졌네요. 그죠? 상황의 호의성. 아까 그 세 가지가 모두 불리할 때 또는 모두 좋지 않을 때 그때는 인간중심적 행동을 해야죠.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한두 개는 좋은데 어느 하나가 나쁠 때, 다른 게 나쁠 때 그때는 과업지향 리더십입니다. 과업중심. 모두 불리하거나 모두 좋으면 과업지향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인간중심 행동이 아니라 과업중심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모두 좋거나 유리하거나 모두 불리하면 과업. 근데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좋고 한두 가지가 나쁘면 인간중심.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이론에 의하면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을 경우, 구성원의 성숙도가 낮다는 것은 의지도 없고 그 다음에 능력도 없는 경우거든요. 그죠? 그러면 위임이 아니라 위임형은 높은 경우죠. 낮은 경우는 둘 다 안 좋은 거니까. 어느 하나가 안 좋은 건 이제 중간이고, 이때는 이제 지시형이죠. 퀸의 경쟁가치 리더십에 하면 동기부여형 리더십 유형은 목표 달성 리더십과 상반된 가치. 여기를 말하는데요. 여기 비전 제시가, 여기 이제 동기부여가, 여기가 목표 달성가.
여기에 분석가. 그래서 지금 동기부여가와 목표 달성가가 상반되잖아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상반된다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베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하면 본래 이제 번지가 이렇게 구분했지만 이제 베스가 좀 더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성원의 욕구와 보상에 주된 관심이 있다. 거래적 리더십이죠. 그죠? 자, 퀸이 주장하는 혁신적 슈퍼바이저가 지녀야 할 능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거기 이제 오이코스에 보면은 혁신자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를 또 둘로 나누면 여기가 여기 혁신가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3번에 점검하는 능력은 점검자는 여기가 있죠. 요게 나왔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슈퍼바이저라고 해놨지만 사실 이걸 물어봤는데 그래서 거기 3번이 옳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중개자 쪽은 좀 공부할 필요성은 있겠죠. 만약에 한다면 여기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가 여기에 있으니까 위치가 혁신자와 중개자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성김의 리더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걸 모두 고른 거 22회 때 아예 한 문제로 내버렸어요. 이렇게 쭉 나오고 14, 18, 20, 21, 22 연달아 내버렸네요. 이번에는 아예 얘들은 문장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아예 한 문제로 나와버렸어요. 한 문제로. 자, 인간 존중, 정의, 정직성, 공동체 윤리성, 봉사까지 해서 이게 바로 성김의 리더십의 5가지 원칙이에요. 가치 협약과 계약은 계약이니까 협약하고 협상하고 계약하는 건 거래죠. 청지기 책무예요. 디귿 맞죠. 청지기 의식을 갖는 거.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다. 그죠?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신앙적으로 보면 이제 신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나한테 맡겨준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청지기로서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자, 이 청지기 책무 활동 맞고요. 그다음 이제 지능, 사회적 지위, 교육 정도, 외모를 강조하는 것은 리더의 자질이죠. 그래서 이건 특성이론이에요. 특성이론. 그 문장. 자, 그 다음에 리더십 유형 수준인데 유형에서 이게 칼리슬의 리더십 유형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시적 리더십과 비해 참여적 리더십. 핵심은 참여적 리더십입니다. 장점. 정책의 해석과 집행에 일관성이 있고 통제 조정 쉽고 위기에 도움이 됐고 신속한 결정. 그 다음에 이제 보상 처벌 중심으로 하는 것은 지시적 리더십이죠. 구성원 간의 정보 교환이 활발한 게 바로 참여적 리더십이에요. 2번. 참여적 리더십. 옳지 않은 거. 직원들의 지식과 기술 활용, 사명감 증진될 수 있고 책임 분산으로 인해 조직이 무력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 하급자들의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자율적 리더십. 이 자율적 리더십을 위임적, 방임적 리더십이라고도 하죠. 리더, 직원 간 양방향 사통 다 참여적 리더십입니다. 자, 3번 다시 한번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상급자가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건 아니죠. 참여적 리더십은. 그래서 그게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집단 지식 기술 활용 용이, 소요 시간과 책임 소재 문제 등 다점이 있고. 그러니까 지시적 리더십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책임 소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 수준이 높고 동기부여된 직원들이 있을 때, 그다음에 직원들이 의사결정 참여 시 일에 대한 적극적 동기부여가 가능하고요. 자, 4번. 조직 목표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동기가 증대되고 의사소통 활발해지고 집단의 지식, 경험, 기술 활용이 용이하다. 뭡니까? 참여적 리더십. 또 참여적 리더십 또 물어봤어요. 5번. 옳지 않은 거. 의사결정의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시간이 절약되고 신속하게 결정되는 것은 지시적 리더십이죠. 그죠? 참여적 리더십은 그에 비해서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 하급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걸 강조하고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업무자로 구성된 조직이 효과적이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부합합니다. 이 가치의 이론에서 관리자의 승진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커지는 것은 승진될수록 의사결정 기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급자일수록 거기서 이제 전문 과학 기술로 봐야겠네요. 전문 기술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간관계 기술은 모두에게 필요하고, 그죠? 자, 그다음에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인데 조직의 가치를 깊이 공유할수록 조직 문화의 강도는 커지고 조직 문화는 조직 내 의사결정 방식과 과업 수행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강한 조직 문화는 변화와 혁신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강한 조직 문화는 변화하기 어렵게 만들죠. 그죠? 기존 문화가 그렇게 강하게 존재하지 않을 때 변화와 혁신이 용이하다.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신념과 가치로 조직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직원의 선발 교육은 조직 문화를 유지 전파하는 수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옳지 않은 것인데 조직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조직 구성원이 많을수록 조직 성과가 향상되고 조직 문화가 조직의 전략과 일치할수록 조직 성과를 향상시키고 조직 문화는 변화하기 쉽습니까? 문화는 형성될 때는 천천히 형성되지만 일단 형성되고 나서는 변화하기 어려워요. 그게 조직 문화든 집단 문화든. 문화 자체가 그렇죠. 자, 환경 적응적 조직 문화는 조직 외부 이해 당사자들의 기대 실현을 적절한 수준으로 고려해서 조직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조직 문화와 조직 성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은 어떤 조직 이론에 관한 설명인가? 조직 구성원의 내적 통합, 변화된 환경에 대한 외적 적응 관계 주로 다루고 조직 구성원의 소득관,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조직의 유연성 정도 또는 이직 원인을 설명해주는 이론. 조직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죠. 이게 다 조직 문화 이론입니다. 자, 그 4번 보면 사회복지 조직이 혁신과 변화를 시도할 때 저항력으로 작용한다. 투자했던 시간, 노력, 헌신을 회수받지 못하는 거 뭐예요? 회수 불가능한 비용? 매몰 비용. 그죠? 이런 매몰 비용이 클수록 조직 차원의 변화 시도에 대응하는 힘이 크죠. 변화에 대응하는. 그래서 변화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죠? 자, 5번. 조직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사회복지 조직의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의 규범과 가치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서비스 제공자의 상황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조직 구성원의 행태인식, 태도를 통해서 조직 효과성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다 모두 맞습니다. 해설을 좀 넣어놨으니까 참조하시면서 다시 한번 조직 문화 22회 때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건데 조직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련의 가치 신념. 조직과 일체감을 갖게 함으로써 구성원의 정체감 형성에 기여. 조직의 믿음과 가치가 깊게 공유될 때 조직 문화가 강해지고 경직된 조직 문화가 불확실한 환경에 대처하도록 돕겠습니까? 아니겠죠? 유연한 조직 문화가 불확실한 환경에 대처하는 도움이 됩니다. 조직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7번에 옳지 않은 것인데 혁신의 방해 요인, 무사 안일주의, 비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불충분한 의사소통, 그 다음에 변화를 막는 조직 구조나 보상체계 유지는 다 뭐 혁신을 방해하는 요인에 해당되겠죠. 근데 핵심 리더의 변화 요구에 노력에 구성원들이 공개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은 이건 이제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지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 해설 좀 참조하시면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8번 보면 권한을 위임하는 데 필요한 지도자의 태도와 능력에 대해 쿤츠와 오도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지도자는 하급자보다 능력 면에서 뛰어나야 한다. 오히려 능력면 뛰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급자한테 맡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지도자는 하급자의 실수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맞고 지도자는 하급자들을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통제보다는 이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는 하급자의 아이디어가 채택될 수,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거기
뭐 이건 그 쿤츠와 오드넬이 이제 제시한 걸 가지고 그냥 물어봤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쿤츠와 오드넬이 어떻게 제시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 오이코 수업 내용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밖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 6장 리더십에서 23회 시험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일단 적게는 한 문제 안 나온 적이 없죠. 그죠? 일단은 무조건 나오는데 한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지금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지금 22회 때 지금 세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죠? 근데 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자, 여기 지금 한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세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보니까. 그죠? 한 문제가, 물론 이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24회 시험에서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다. 뭐 한 문제는 당연히 나올 거고. 그죠? 자, 이번에는 블레이크와 머튼, 즉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리더십 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자질이론, 그 다음에 행동이론, 상황이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행동이론에서 아오미관, 그죠? 아오미관, 그때 이때 관, 관리격자 리더십 유형입니다. 옳은 것인데요.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을 교차했습니까? 관리격자 이론에서는 두 가지가 기준이죠. 인간과 생산, 그죠? 인간과 생산을 교차해서 유형한 거죠. 인간 그리고 생산이었습니다. 자, 이상적인 유형은 컨트리 클럽형이 아니죠. 이상적인 유형은 9.9인 T형이죠. T형이에요. 이것도 지금 틀렸고. 자, T형은 과업 성과보다 구성원의 사기와 공동체 의식을 중시 여긴다. 자, 여기 과업 성과 그 다음에 구성원의 사기와 공동체 의식, 여기 보면은요 인간 생산이라고만 물어보지 않고, 자, 이 과업 성과 구성원의 사기와 공동체 의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과업 성과는 생산이겠죠. 그죠? 구성원의 사기 공동체 의식은 인간이겠죠. 팀형은 둘 다 중시역이죠. 둘 다. 그죠? 그러면 과업성과 즉 생산보다는 구성원의 사기와 공동체 의식 즉 인간을 더 중시여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컨트리 클럽형이 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요게 아니라 컨트리 클럽형. 자, 4번 중도형은 인간적 요소가 인간이죠. 조직성과 얘가 생산이겠죠. 그래서 인간과 생산 간의 타협과 균형을 추구한다. 그죠? 인간에서도 중간, 생산에서도 중간이니까.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5번 무기력형은 이 무관심형이죠. 인간 생산 모드에서 다 낮은 걸 얘기하죠. 자, 인간적 요소에 최대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컨트리 클럽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기력형 또는 무관심형, 요거는 둘 다 인간도 낮고 생산도 낮은 것입니다. 무기력형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 리더십 이론은 자, 행동 이론 중에서도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이론에서 이렇게 한 문제를 출제를 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여겨서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인간 생산 이렇게만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간 생산을 인간이라고 또는 생산이라고 이렇게 단순히 하지 않고 뭐 과업 성과다 또는 조직 성과다, 그죠? 그다음 구성원의 사기와 공동체 또는 인간적 요소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그 기출 문제는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 집중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다가 핵심 이론 노트를 반드시 옆에 끼워 놓고 또는 이제 벼락치기 교재 가지고 있으면 벼락치기 교재 활용해 가지고 계속 거기 좀 옮겨 적을 것들이 있으면 좀 적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해서 회독해서 시험 볼 때까지 회독하셔야 됩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